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네, 지금 지난번 1편에 이어서 2편을 연속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양이 좀 방대하지만, 이제, 배터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메르님의 이 굉장히 자료에 감사하고,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셔야지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나오면, 아, 이런 건 이렇게 해서 넘어갔었구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변화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뭐 투자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이 큰 거시적인 걸 알아야 되지 이게 굉장히 미시민적인 거를 제가 비록 하루하루 방송하는 때가 그렇게 많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다기보다는 이런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리스크를 가져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대비를 하셔야지 뭔가 긴급하게 뭔가 어느 정도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코나 60번 같은 경우도 지금 코나와 미국 GM에 들어간 3원계 배터리가 화제가 났었다. 그만큼 3원계 배터리는 좀 LFP보다는 확실하게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 3원계가 바보도 아니고 물론 화제를 잡으려고 별별 것들을 다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죠.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꾸 열폭주가 나는데, 아예 뭐 아무것도 불도 뚫을 수 없도록 완전히 그냥 밀봉해서, 초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해서 다 감싸버리면은 그 안에서 뭐 터져도 맞자 그 안에서 지지고 하면 뭐 불이 안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지금 현재 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불이 나면은 그 불이 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분사돼 가지고 이제 뭐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보완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산소를 못 들어가게 완벽하게 밀봉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BMS 시스템이나 배터리 매니저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전선을 연결하려면 이 산소와의 공급이 아, 산, 아, 산, 전선이 들어가려면 또 그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다 산소가 밀봉하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무선으로 활용해 가지고 어, 산소가 그 안에 배터리가 산소가 유입이 안 되게끔 막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삼원계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참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61번 보시면은 지금은 인산철이 불이 갑자기 원래 안정성, 이 소재의 안정성 때문에 불이 안 나고 또 싸고, 지금 물론 이제 아직 주행거리는 3원계만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물량이 늘어도 공급시가 적다 보니 인산철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음, 리튬도 3원계는 한 대당 60kg 이상에 넣어야 되는데 광산에서 재활해서 나오는 탄산 리튬도 가능하고 함량도 적게 넣어도 된다. 이게 좀 싸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워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산철 배터리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그런 쪽 내부적으로 이 예상돼 있는 그 곡선보다 더 빠르게 수요가 더 폭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얘네들도 리튬을 어쨌든 수산화 리튬이든 탄산 리튬이든 결국은 리튬이 쓰이는 건데, 이런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워낙 폭등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장점은 예전보다는 뭐 30% 차이 났다면 지금은 한 10몇 프로 정도, 12% 정도 차이가 나는, 15% 정도 차이 나는 이런 가격 메리트는 조금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또 더 가보면 테슬라는 배터리 장착하는 경우 10% 정도 낮게 책정해서 굉장히 스탠다드 라인은, 제일 낮은 라인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라인은 거의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국같이 그렇게 전기차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3, 400km라도 괜찮나 봐요. 그래서 뭐 유럽 분들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의 비중이 거의 뭐 90% 이상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도 꽤 많이 30% 이상씩 LFP 스탠다드 라인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산철 배터리는 특화 부분이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여기 뒤에 나왔네요.
중국 BYD는 605km까지 주행을 만들었다. 이렇게까지는 근데 지금 뭐 얼마나 이 팩을 많이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모델 기준에서는 605km까지 가는 것은 BYD 거는 뭐 중국 거 그냥 아예 그냥 배터리 때려 박아 넣는 거 그냥 자율주행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런 걸로 내부적으로 쓰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인산철 배터리는 이 특허가 걸려 있습니다. 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구디너프 교수가 갖고 있는데 BYD가 뭐 어쨌든 이렇게 특허 소송에 들어갔다. 결국은 특허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만 그때 합의를 했던 게 중국 내에서만 이렇게 쓰고 수출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 말이면 대부분 효력이 만료된다. 다만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는 23년 6월 정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FP 배터리의 비중이 뭐 1%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이 이후에는 좀 늘어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만 2025년 북미 자유협정에 아, 의거하여 25년에 이 되면은 그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뭐 소재 뭐 70%, 80% 이상의 것이 미국에서 생산돼야지 관세를 안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지금 완전히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특허 완료로 봉인이 해지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삼원계가 지금 완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말씀드렸듯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 지금 뭐 별로 품질이 안 좋은 저품질의 배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밀어왔고 테슬라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특허까지도 만료된다. 내년에도 미국까지도 만료된대. 지금 유럽에서도 점유율이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완전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이러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가격 이슈가 리튬이 좀 많이 올라주면서 이 리튬의 비중이 더 큰 LFP 배터리는 좀 더 영향이 많이 받았고 이건 제 방송 많이 보셨으면 수없이 많이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가격 경쟁력이 좀 약해져서 그나마 좀 시간을 번 상태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냐?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는 가만히 있냐? 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4680 배터리입니다. 4680 배터리가 굉장히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삼원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 지금 4680 배터리가 잘 돼야 하는데 이게 성공해서 빨리 양산에 지금 돼야 되는데 아직도 테슬라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양산이 확실시 대량 양산까지는 아직은 좀 수율이 낮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이제 엔솔 같은 경우도 5천억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얘네들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파나소닉은 좀 시간이 생각보다는 걸리고 있고 지금 엔솔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 배터리 뭐 요거는 네, 예상했고 발표가 나왔고 뚱뚱한 원통형 배터리가 나왔다. 굉장히 예측 잘 하셨죠. 이 블로그께서. 그래서 테슬라는 기존 S하고 X에는 1865 배터리를 사용했고 지금 주력으로 사용한 건 2170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1700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름이 21mm이고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높이가 70mm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더 커진 게 4680 배터리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림까지도 정확하게 잘 나오셨네요. 21700은 1860보다 크게 커지면서 개수가 줄었더니 관리도 쉬워진 것이다. 그래서 배터리 데이 때 만들다고 한 것은 4680이다. 여기에 지금 나온 거는 뭐 에너지 덴시티가 50% 이상씩 상승한다. 뭐 5배, 6배 뭐 이렇게 써 있지만 결국은 이 배터리의 이런 덴시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10개씩 생산하던 거를 만약에 2170 10개씩 생산하던 거를 4680 10개씩 똑같은 생산하면은 그만큼 훨씬 더 생산 속도가 빨라진 거죠. 지금 이 테슬라에서는 뭐든지 다 속도입니다. 지금 차량 생산도 3Y 같은 것도 일주일에 지금 몇 대, 몇 천 대 만드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 경쟁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사실 대단한 것이 똑같은 공장 크기에서
기존 레거시 업체에서 공장 크기하고 똑같은데 생산량은 막 2배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기존 레거시 업체들은 미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기존에 그 도요타가 했던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했던 것들을 얘네들은 다 그냥 무인 비이클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아예 프로세스 전체를 지금 그 매주 이렇게 바꾸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정이 지금 차들도 굉장히 빨리 뽑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만큼 이 차들만 빨리 뽑는 게 아니라 배터리도 그만큼 빨리 뽑아줘야 됩니다. 그 생산량이 굉장히 빨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적으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속도 때문에 덴시티도 중요하지만 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680의 배터리의 성공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지금 내년 중반에 양산이 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덴시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생산 거기는 당연히 에너지량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배터리의 양도. 그렇게 되려면 수없이 많은 배터리가 더 빠르게 기존 속도보다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얇은 호일을 돌돌 말아서 원통형 모양을 만드는 거다. 보시면 제가 이 펜이 나오면 좋을 텐데 18650은 60cm의 길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60cm를 길게 휴지를 쭉 펼쳐놨던 거를 그걸 말아서 원통이 된 거고 2170은 그만큼 더 두꺼워진 길이만큼 호일 길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2170은 지름이 217이니까 근데 기존 거보다 더 늘어나니까 당연히 휴지 두루마리 생각하면은 두꺼워지면은 길이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80cm로. 그래서 4680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뚱뚱해서 호일 길이가 385까지 나온다. 그래서 제가 뭐 한번 그 4680 생산되는 프로세스를 봤는데 완전히 그 위에부터 그 사람 키보드 385면 사람 키보드 2배잖아요. 그래서 엄청 높은 데서 뭐 미역줄기 이렇게 널려놓듯이 이렇게 쭉 밑으로 빼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나왔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말듯이 호일을 말아야 되는데 호일의 양쪽 끝에 양끝과 음극택을 달게 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템리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펜이 나오면 좋은데 좀 말씀으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호일의 양끝에 저희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서 꼭지같이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플러스고 반대쪽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전자의 이동 경로가 탭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플러스 경로에서 마이너스 경로로 이동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전자가 꼬불꼬불 말려있는 걸로 하면은 예전에는 80cm 정도면 60cm였으면 됐는데 이거는 뭐 반대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끝에서 끝까지가 60cm에서 385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쪽 간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자 이동 경로가 엄청 길어져요. 그럼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고 이 출력도 굉장히 느려진 거죠. 그만큼. 그러면은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길이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만큼 노화도 빨라지게 된다. 그래서 4680 같은 경우는 전자 이동 경로가 만약에 기존의 방식처럼 탭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나씩 두게 되면은 노화가 빨리 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테슬라는 꼭지를 없애는 템리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여기에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 있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양쪽 끝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호일의 위쪽과 아래쪽에 다 달아버린 거예요. 다 달아버린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돌돌돌돌 원래 탭이 위에 아래 하나 있어서 양쪽 끝에 하나만 있었으면 전부 다 위아래에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배터리의 위에서 아래로만 가면은 이렇게 전자 이동 경로가 엄청 짧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완전히 획기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 이게 템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전에 플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꼭지처럼 나와 있던 것들을 없애고 템리스 방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어디로든 가도 되는 거죠. 밑에서 바로 위로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자이동 경로가 굉장히 짧아지게 되어서 이런 출력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개선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너무나 좀 이미지까지 잘 해놓으셨네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위에가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쉽게 이게 지금 위에서 보는 평면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탭으로 다 만들어 놔서
전자이동 경로를 굉장히 빨리 해놓을 수 있게 해놓은 거다. 그래서 전전지의 위쪽 면 전체가 양극이 되고 아래쪽 면 전체가 음극이 되니까 8cm만 이동하면 되는 완전 혁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뭐냐, 전자 이동 경로가 짧아지다 보니까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더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 수명도 다 늘어났다. 4680의 배터리에 해당되는 발표는 아니었지만 템리스는 이렇게 더 오래가는, 얘네 논문도 발표를 했었죠. 테슬라에서 100년간의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발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4680은 다른 장점도 많다. LG는 솔루션에서 생산하는 파우치형 배터리는 충격에 약한, 이게 지금 파우치형은 이렇게 기존의 회사에 맞게 그 배터리 들어가야 되는데, 각형하고 원통형은 그냥 밑에 다 깐다고 보면 되는데, 파우치형은 이 절묘하게 뭔가 트렁크의 위치에 피해서 뭔가 찌그러져서 만든다든지, 그 차 회사의 OEM 회사에 맞는 배터리를 딱 맞춰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변형이 되게 쉬운 거죠. 다만 이렇게 변형을 하다 보니 각형은 뭔가 외피로 이제 셀 스태킹이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이 보호를 해주는 것도 있고, 원통형도 지금 이렇게 보호를 잘 해주는데 파우치는 그렇게 충격에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파우치형 배터리가 GM도 옛날에 불났던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죠. 이런 충격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산을 시키다가 높여가다가 이런 화재에 대한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엔솔이 파우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엔솔에서 물론 차량이 더 많이 나와서 더 화재가 많이 나왔다는 지론도 있지만, 확실히 파우치형에서는 좀 더 이런 화재가 많이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셀 위에 완충제를 넣은 다음에 파우치형 배터리는 배터리팩에 뚜껑도 만들어 덮어줘야 된다. 4680은 다만 이거랑 달리 완전 뚱뚱하잖아요. 그러면은 하중까지도 견딜 수가 있어서 격벽과 뚜껑을 걷어내고 배터리 위에 철판 하나를 깎고 바로 그냥 위에를 얘네 지금 테슬라 사진을 이제 딱 잘 넣었는데, 철판 하나만 깔아서 바로 시트를 넣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셀투팩 기술을 이 3원계도 쓸 수 있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원통형은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 뚱뚱하고 이렇게 얇은 것보다는 당연히 얇은 철골 구조보다는 이 두꺼운 게 훨씬 더 하중을 잘 견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격벽이나 추가 배터리 뚜껑, 완충제 등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더 많은 배터리를 집어넣었다. 이거는 뭐 아까 그 1편에서 말씀드린 셀투픽 기술을 잘 돼갖고 늘렸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4680도 셀투팩 보다는 한 번에 셀투 샤시까지 그냥 마련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배터리를 더 많이 때려 넣는 그 LFP 배터리만 뿐만이 아니라 4680도 3원계 배터리도 이런 것들을 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하방을 얇게 해서 이것도 제가 말씀 아까 드렸던 부분인데, 아래쪽으로 나간다든지 아까 그것처럼 완벽하게 밀봉한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기술들이 3원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 배터리를 연간 3000기 생산하고 하겠다. 3000기가라는 규모는 엔솔이 100기가인데 30배 물량이 나오면 엄청나다. 물량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좀 긴 것 같은데, 일단은 또 100번까지 또 했으니까 또 한 번 더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